자, 우리 아이들 매달 좀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11월, 12월 되게 바쁘신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료 강의도 진행을 했지만 유튜브로 되게 짧게 짧게 영상을 많이 업로드했어요. 그거 좀 챙겨보세요. 그거 좀 알짜배기 15분, 막 7분, 12분 이런 거 있거든요. 부모님한테 좀 상담할 때 혹은 우리 아이들 연령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제가 짧게 짧게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2월에 진행할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1학기 총평, 2학기 총평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예요. 1학기 총평은 마무리가 되셨을 거고, 2학기 총평은 아마 이번 달에 거의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3월이면 또 새학기가 시작되고 반 이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2학기 총평은 이번 달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1학기 총평과 다르게 2학기 총평은 이 아이에 대한 마무리의 개념이다 보니까 좀 유의해서 이런 걸 작성하면 어떨까 하는 것들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2학기 총평은 평가제 이렇게 적어야 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제발 평가제 기준으로 선생님을 낮추지 마세요. 내가 교사로서 왜 이 아이들의 관찰 일지를 적지 하는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평가제는 하나의 제도예요. 그걸 너무 선생님이 높은 잣대로 잡으면 선생님의 기준은 굉장히 낮아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평가제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관찰 기록도 왜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도 알고 작성을 하다 보면 선생님의 역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평가제 이거 돼요? 이거 단대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의 화면 가로로 어떻게 가로로 할까요? 저는 가로로 보이는데 혹시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본데 세로로 보이나요? 그럼 이렇게 높여보세요. 제가 어떻게 가로로는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높여보세요. 네, 아마 저는 화면 송출되는 건 유튜브로 나중에 녹화보는 가로로 나올 거야. 아마 선생님 화면 세팅에 이렇게 세로 된 거 가로로 이렇게 눕혀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서 그거 맞는 거죠. 우선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런 강의 녹화본을 유튜브에 올리면 댓글에 이런 댓글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거 확 지워버리거든요. 뭘 지우냐면 이제 평가제에서 관찰일지 안 봐요. 그런 걸 댓글로 달아놔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가지에서 관찰일지를 안 본다고 안 쓰면 안 돼요. 자, 평가지에서 보육일지, 우리가 쓰는 일지, 놀이기록일지죠, 보육일지, 주간일지, 뭐 월간일지 쓰기도 하고 매일 일일일지 쓰기도 하는데, 이거 한 달치만 본다고 그 앞뒤 달 안 쓰는 선생님 없잖아요. 원래 관찰 일지와 보육 일지는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업무 기록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평가돼서 이제 관찰 일지 안 봐요. 1, 2학기 총평만 봐니까 총평만 쓰면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평가제는 평소에 선생님이 얼만큼 했는지 중에서 요것만 뾰족하게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월별 관찰일지를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별 관찰일지도 잘 안 적으니까. 근데 이미 다 잘 적거든요. 그러니까는 총평만 보면 되죠. 이미 다 잘 적으니까. 근데 총평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그동안 적었던 관자일지 가지고 와보세요. 어떻게 적으셨길래 이렇죠? 뭐, 볼 수는 있겠죠. 양식이 좀 다르네. 할 수는 있겠죠. 또, 좀 안 적었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셈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혹시나 저는 원장 교육을 많이 하니까 원장님들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아이의 한 달에 한 번씩 작성하는 관찰일지는 이 아이의 어떤 발달 변화가 있는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문서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지. 요즘 평가지에서 매달 적는 건 안 봐요.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 가끔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오늘 오시는 선생님들도 우리 단톡방에 거의 700명 이상 되는 선생님이 계시면서도, 어, 어떻게 하면은 평가제 충족할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조금은 덜어내세요. 26년은, 진짜 본질적인 것들을 공부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돼요. 선생님들은 그러셔야 돼요. 대부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선생님과 원장님들이 많아요. 유치원보다. 유치원은 이미 생활기록부 형태로 작성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일지, 뭐 관찰 기록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진 않아요. 이미 우리보다 월등하게 잘 적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발맞춰 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타이틀에 2학기 총평, 이제 생활기록부 형태로 배부하세요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관찰일지가 앞으로는 유보 통합이 되어서 어떠한 체제가 통합이 되면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 거는 1학기, 2학기 총평이 뭔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도 받는 생활기록부 1학기, 2학기 방학 되면 나오잖아요. 그 형식을 조금씩 갖추어 가야 되고 어쩌면 어쩌면 이거는 가상이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가상이지만 모든 교과가 다 통일이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교과가 통일이 되면 이제 교육부 소속이잖아요. 교육부에서 나이스가 연계가 되어서 그 작성하는 내용들이 다 나이스 연계해서 부모님들이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작성한 내용이 정말 졸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졸졸 따라다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생님들은 한자 한자를 잘 적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 중에 보면 아마 초중고 아이들 자제분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초중고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나이스의 생활기록부 보면 이분들도 월별에 조금씩 작성합니다. 보면은 흐름에 나타나게 1학기, 2학기 어떤 이 아이가 이랬는지 흐름에 나타나게 굉장히 꼼꼼하게 적고 굉장히 많이 적어요. 과목마다. 대충 적는 선생님도 있긴 하지만 과목마다. 왜? 이 내용이 혹시나 이 아이의 진로 적성에 혹은 이 아이의 혹은 그 학업 성취나 다른 분야에 좀 이로운 걸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꼼꼼히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1, 2학기 총평 형태는 생활기록부 형태가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실현하고 계시는 기관도 진짜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현하고 계시는 기관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생활기록부로 추구하는 것이 맞겠네. 그러면 나는 이 내용을 무엇을 좀 적어내야 되고, 나는 교사로서 생활기록부에 담아내려면 무엇을 조금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가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구색을 맞추는 걸 막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아내야 할 내용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2학기 총평,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배부해야 될지 이런 걸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적는 관찰일지 이런 거 평가하고 총평 이런 거 작성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단어가 좀 헷갈려요.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나중에 사이트 가서 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제가 요걸 개발했어요. 제가 개발했어요. 왜 개발했냐면, 저는 교사교육, 부모교육은 뭐 그 횟수가 좀 적긴 하지만 원장님 교육, 교사교육 진짜 많이 하는데, 제일 성장이 없는 게 이 관찰일지예요. 관찰일지 교육을 하면 선생님들이 성장이 더뎌요. 오히려 상호작용, 보육일지 이런 교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 선생님이 조금씩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성장이 일어나는데 관찰일지 교육은 3월에 진짜 많이 받으시거든요. 제가 이런 사이트를 구축하기 전에도 받으시면 그렇구나 라고 수긍을 하다가 막상 적어 내려가다 보면 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왜 이렇게 선생님들 잘 안 될까? 관찰지 강의를 제가 똑같이 여러 번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딜까? 라고 봤더니, 선생님들이 모든 교육에서 기록에 관련된 것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잘 된 겁니다. 라는 기록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정작 관찰이지 적을 때는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를 관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유의 깊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보려면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 아이를 보려면 나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최소 연령에 대한 발달 지식.
표준보육과정 범주에 해당되는지 표준과 보육과정에 대한 기초 지식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잘 보여요. 그냥 막연히 잘 노나 보다 왜 싸우지?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보통 저 연령대는 이렇게 하는데 표준보육과정에서 범죄 보면 이거 이 연령대 이 범주는 이런 아이들이 하는 건데 왜 쟤는 아직 만 2세인데도 저런 걸 하지 못하지? 나의 지도가 좀 부족한 건가? 아니면 가정학습의 문제인 건가?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선생님들이 우선은 너무 기록에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봐야 할 것, 바라보아야 할 것, 보고 내가 어떤 지도를 해야 할 것인지 이거를 중요하게 공부하지 않고 기록. 아, 이게 잘된 기록이다. 이렇게 잘못된 기록이다. 이게 구색을 맞추는 거다. 이런 걸 공부하니까 성장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구축이 되어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할까? 한 명 한 명 꼬집고 앉혀가지고 가르칠까 하다가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 시스템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영역별 체크리스트는 다 표준보육 과정에 있는 거예요. 표준보육 과정에 연령별 수준 있죠. 0세, 0일세 수준, 1세 수준. 그것들을 다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정리해서 선생님이 체크만 하게 되면, 체크만,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체크만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구현이 돼요. 프린트해서 돼요. 그럼 그것만 되냐? 맨 끝에 한 달에 이 아이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달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첫 달에 체크해서 이렇게 표준보육 과정 범주대로 놓치는 범주가 없이 모든 것이 체크가 되고 두 번째 달은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 번째 달은 첫 번째 달을 그대로 복사해서 변화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선생님이 우리 반에 있는 아이 5명, 10명, 15명, 12명, 20명. 진짜 유아반 선생님 이거 진짜 고맙다고 너무 많이 쓰시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시간도 너무 줄어든다고. 저번 달에 있었던 아이에 대한 것들을 항목들을 읽어보면서 변화 부분만 체크하고 그럼 한 1분이면 끝날 거예요. 근데 이 변화 부분을 체크하면서도 선생님은 매일매일 표준 보육과정 매일은 아니겠죠.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니까 표준 보육과정의 범주를 계속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연령은 이걸 할 수 있구나. 그랬더니요. 진짜로. 제가 막 엄청 똑똑한 건 아닌데, 그랬더니 6개월, 1년 쓴 선생님들이 이제 총평을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바 그거였어요. 이거를 어떠한 도구들을 갖고 와서 선생님 걸 대신해 줍니다. 전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우선 매달 매달 체크하는 항목들을 보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 거야. 우리가 앉아놓고 체크리스트 하는 것을 자동화해 놓은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 거야.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걸 되다 보면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일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쓰여지는 항목들이 내 머릿속에 계속 익숙하게 인지가 되어서 총평을 쓰는데도 쉬워질 거야. 부모님 상담할 때도 연계성 있게 상담을 잘할 거야. 하는 게 저의 큰 목표였어요. 큰 그림이었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잘 쓰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을 쓰시는 선생님들은 상담도 잘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외부에서 누구 대체되는 문항 이런 거 제발 쓰지 마세요. 이거 선생님한테 정말 하나 도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원장님한테도 제가 원장님 대상 강의가 많잖아요. 원장님한테도 선생님들 진짜 우리 아이들 가지고 공부하게 좀 시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주위에 좀 공부 좀 한다 하는 선생님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개발하고 특허까지 받았거든요. 이렇게 발달 변화를 분석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허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잘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쓰셔서 제가 아, 이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들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런 무료 강의가 있을 때마다 한 달 제가 무료권 드릴 테니까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내용은 이건데 나중에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안내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항상 작성하는 월평, 월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아이들의 관찰지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작성하는 내용도 힘들고 또 우리가 작성하는 평가라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평가라고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뽑아서 보면 보육일지에 작성하는 일일 평가, 주간 평가가 있을 거예요. 일일 평가, 주간 평가가 있고 또 관찰일지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말하는 총평,
총괄 평가라고 하겠죠. 총평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기도 할 거예요. 가끔 요즘 보면 보육일지를 놀이 중심으로 쓰다 보면 이게 관찰일지인가 보육일지인가 헷갈리게 쓰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평소에 쓰는 평가라는 건 언제 쓰냐면요. 보육일지. 보육일지에 담는 평가는 거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우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놀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영유아 놀이에 필요한 자료는 적절히 제공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보육일지의 평가에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인 거죠?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이 주간 평가이던 1평은 다 적어야 되죠. 1일평. 1평에 적을 때 내가 오늘 아이들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놀이가 잘 진행이 되었는지, 진행이 잘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진행이 안 되었는지, 혹은 모든 아이들이 이런 놀이에 빠지지 않고 한 반 정도 아이는 이런 놀이하고 이런 놀이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혹은 환경적으로 내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선생님이 반을 이끌면서 어떠한 성찰이 있었는지를 적는 것이 일평에 적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선생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일지는 아이 한 명이 주체인 거예요. 아이 한 명이. 그래서 보육일지에는 아이 이름이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땡땡이가 하면 선생님이 모르잖아요. 뭐 어디에는 이름 적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선생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땡땡이가 하면 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누구가 무슨 놀이에 좀 몰입을 하였고 누구가 어떤 놀이보다는 바깥 놀이를 계속 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였고 그걸 알아야 다음번에는 이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알 수 있는 것도 일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찰일지도 당연히 아이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보육일지에 담아내야 하는 평가는 모든 아이들이 통틀어져 나와도 되겠죠. 그런데 관찰일지는 한 아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아이에 관한 한 달에 정말 의미 있는 기록.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컴퓨터로 본다면 2월 건 아직 안 적었을 거예요. 그죠? 2월 관찰지는 지금 벌써 적었다 하면 진짜 부지런한 선생님이고, 2월 건 아직 안 적었을 테고요. 1월 거 아마 적었을 거예요. 1월 적은 아무 아이 한번 평가를 한번 1학기 그 1월 관찰일지 중에 아무 아이 한번 펼쳐보세요. 진짜 이 내용이 이 아이의 한 달을 통틀어서 의미 있는 내용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 의미 있는 내용을 많이 안 적으시더라고요. 그냥 뭔가 관찰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 하는 것만 의의를 두고 적는데 이 한 달에 한 번 적는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육일지는 매일매일 적잖아요. 관찰일지는 왜 매일매일 안 적을까요? 선생님 힘들까 봐 그렇게 안 적을까요? 왜 매일매일 안 적을까요? 보육일지는 그럼 왜 매일매일 적을까요? 그 횟수나 주차라는 것도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근본적인 거 생각해 보세요. 보육일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주체적으로 놀이하는 아이들의 놀이 흐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록이 돼야 돼요.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관찰일지는 왜 매일매일 적지 않냐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아이의 주된 관찰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화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매일매일은. 그런데 한 달을 통틀어 보면 최소 한 달에 두 번이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한 달을 통틀어서 이 아이가 영역별로 이런 활동을 했지라고 해서 의미 있는 거는 추려서 적을 수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적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관찰일지는. 정말 이 아이의 유의미한 것들이 하루에 딱 한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컨디션상 안 좋은 건지 발달상 안 좋은 건지 우리 하루에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 달을 통틀어 보면 1월 초에 부모님하고 12월 연휴 있어서 등원하는데 좀 울긴 했지만 또 다시 이러이러 일상을 복귀하는데 뭐 이렇게 됐고 며칠 등원하는 거 조금 힘들어했지만 며칠 동안에 금방 또 괜찮아졌고 밥 먹는 것도 정말 잘 먹다가 좀 장염을 해서 조금 소홀해졌지만 또 며칠 만에 좀 회복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 봐야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해서 이 아이가
정말 발달상에 일어나는 일인지, 그날 컨디션이 잘못돼서 일어나는지를 잘 파악해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일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적는 거예요. 매일매일 적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적으려면 진짜 의미 있는 내용을 적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이 작성한 내용을 보시고 이 아이의 한 달을 대표하는 내용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것부터 체크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쓰던 수기로 쓰던 그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한 발달을 잘 드러나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 이렇게 쓰는 건 내가 자체적으로 쓰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스스로 서스럼 없이 잘 쓴다면은 수기로 쓰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면. 근데 한 달 동안 적었던 내용 중에 대부분 이제 저한테도 원장님들이 우리 선생님이 적은 관찰일지입니다 하고 우리 아이들 쓰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안 주고 총회에 들어가서 제가 한 번씩 보긴 하는데요. 수기로 적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 딱 5분 관찰. 딱 요 시간 5분 관찰할 내용밖에 적진 않아요. 그럼 제가 교사 교육을 가면 예시를 쭉 펼쳐놓고 선생님들한테 쪼목쪼목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요 항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관찰일지. 이 내용은 정말 한 달 동안 이 아이의 의미 있는 내용입니까? 라고 하면 대답 잘 못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관찰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근데 정말 그 내용이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의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가 적는 게 그냥 한 달에 한 번 적어야 되니까 오늘 날 정했어. 아, 친구가 오늘 오전에 한 1시쯤, 오전에 한 10시쯤 적어야 되겠다. 아, 쟤하고 잘 노는구나. 뭐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적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아, 오늘쯤에는 좀 관찰일지 적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기적인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뭐 일일날 적고 말일날 적고 몰아서 적는 거 아니니까. 관찰일지 이번 주에 좀 적어야 되겠네.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번 달에도 이런 행동을 했나, 이런 말을 했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친구한테 저 친구랑은 별로 친하게 안 놀았던 것 같은데, 혹은, 저 친구하고 되게 다투었는데 요즘은 티키타카가 잘 되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볼까? 아, 이런 거 좀 공통 요소가 있는 거 보고, 이런 대화도 나누니까 서로 이렇게 사회관계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작성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짧은 5분이라고 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적는 이유에 대해서 전 선생님이 조금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면 우리가 보육일지 평가와 관찰일지 총평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주체가 달라요. 보육일지 평가는 선생님이 주체가 되어서 놀이가 어떻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놀이에 관심이 있는지 선생님에 대한 성찰을 좀 많이 적는 거고요. 관찰일지 평가라고 하는 건 총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아이의 한 달 동안에 의미 있는 기록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요즘은 선생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잘해야 되긴 해요. 교사로서 되게 역량이 뛰어나야 하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왜 웃냐면 평가를 작성하는 공통된 기준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육일지 작성할 때 1평에 작성하는 기준은 뭘로 삼아야 될까요? 보육일지 작성하는 평가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아시는 분. 모르면 가르쳐 드릴게요. 보육일지에 선생님이 1평에 작성하는 내용의 평가 기준은 오늘의 놀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제를 정하잖아요. 아이들 속에서 주제를 끌어내지만 선생님은 주제를 계획을 할 거예요. 아이들 속에서 주제를 착출해서 그 주제로 계획이란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놀이의 평가의 기준은 잘 놀았네, 못 놀았네가 아니라 얘가 다퉜네, 뭐가 아니라 오늘 놀이 주제 잡은 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관찰일지에서 선생님이 작성하는 총평, 한 달에 한 번 작성하는 월평이라든지 1, 2학기 연평, 연간 평가, 1학기 평가, 2학기 평가 적는 이 관찰일지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관찰일지 기준은 뭐야 될까요? 관찰일지 기준은 대부분 기준 많이 없으시죠?
대부분 기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표준 보육 과정의 그 연령에 해당되는 범주를 기준으로 보시고 작성하는 게 좋아요. 이 범주가 아이들의 놀이 기록의 범주에도 해당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최소 선생님이 관찰 일지에 이 연령의 아이들이 무엇을 실행할 능력이 되는지는 알고 이거는 할 수 있네, 이거는 못하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적어야지. 단순히 얘는 말을 잘하니까 좀 빠르다, 얘는 아직 말을 못하니까 늦대다, 이런 자기만의 기준으로 작성하면 안 돼요. 최소 내가 뭔가에 대한 평가를 적으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을 가지고, 나는 이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들 주관적으로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요 평가 요 페이지 나오면서 왜 웃었냐면,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 가지고 부모 상담 많이 하시거든요. 부모 상담 많이 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을 되게 만족스러워 하냐면, 아, 이렇게 근거 있는 자료를 선생님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는 거 정말 몰랐네요. 선생님 노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칭찬도 하는 반면에 어떤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평소에 선생님이 작성하는 관찰일지를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떤 근거로 작성하신 거예요?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부족하다 작성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네? 아, 그냥 잘하는데요가 아니라, 아, 어머니, 저희가 표준보육과정, 이 연령에 해당되는 표준보육과정 범주가 있습니다. 이 범주는 표준보육과정의 역량은 이 연령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만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령 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아이는 이 연령 2세 수준 이상, 3세 수준에 요만큼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발달이 뛰어난 것 같다. 이거를 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작성합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부모님들은 서칭을 잘하고 어디서든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놓치고 있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관찰일지를 수기로 잘 쓴다 하더라도 이게 어떠한 근거로 적었는지도 설명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 평가에 대한 기준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관찰일지 1학기, 2학기 총평하는데 진짜 근거를 가지고 적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자, 평가에 기준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죠. 필자만의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내가 정한 기준은 이 잣대로 적는 거야. 내가 정한 기준은 국가 수준의 요 잣대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기준이면 안 돼요. 내가 직관적으로, 야, 아직 부족해. 내가 직관적으로 너무 잘하지 않나? 하는 거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직관은 대부분 정확해요.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얘 좀 눈 맞추면 안 되는데? 뭘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직관은 우리가 추측으로, 빅데이터로, 우리 직관은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걸로, 가능은 한데, 이게 누군가에 공표되는 자료이거나 누군가에게 설명되는 자료이고, 이게 누군가의 영향력이 되는 작성을 해야 되는 글이라고 하면 기준점을 좀 명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자만의 작성하는 나만의 좀 기준을 정하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육과정 평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간일지 보면 여기 안에 하루의 일과 이 주제에 맞게 오늘 주제에 맞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나아요. 관찰일지 평가는 일지의 평가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일지의 평가는 그날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관찰일지 평가는 평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평가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총평, 총괄적인 작성 내용 이렇게 하면 그 아이의 한 달에 정말 의미 있는 발달 변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1, 2학기 총평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매달 매달 이렇게 의미 있는 기록들을 쫙 작성하면 최소 6개월 정도 되면요. 이 아이의 변화가 보여요. 3월에는 최소 이게 안 되었는데 말을 이 정도 했다든지.
왜? 매일매일 변화도 나타내기 힘든데 한 달 동안의 변화도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서는 어린 연령일수록 개월수가 조금 어린 연령일수록 발달 변화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최소 6개월을 묶어서 보면 최소 이 아이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변화가 정말 없다 하면 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지도하고 또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1학기 총평, 2학기 총평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총평하고 2학기 총평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뭐냐면 이 아이의 지금까지 3월부터 8월까지 뭐 9월부터 1, 2월까지 작성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진짜 제대로 할 거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분 있을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제가 아는 80%의 선생님은 1, 3, 4, 5, 6, 7, 7월 달 거 그냥 적는 거예요. 관찰일지 적어야 되니까. 이 아이, 저 아이 이름을 바꿔도 모를 정도의 관찰일지 적고 잘 적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총평은 또 하나의 관찰일지 또 적어요. 영역별로 막 나눠야 된다니까. 이렇게 또 적는다고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총평 관련된 예시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 아이 것도 아닌데. 제발 그거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눠주시는 분도 문제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나는 관찰일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깊이 생각하면 3, 4, 5, 6, 7, 8, 9 지금까지 적었던 선생님이 이 하나의 관찰일지 쫙 펼쳐놔요. 펼쳐놓고 3월부터 이 아이의 의미 있는 기록을 적었으니까 매달 매달 작성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적었으니까 3월은 얘가 이랬구나. 아, 4월은 이랬네. 5월은 이랬구나. 아, 6월 돼서 얘가 어느 정도 친구하고 좀 친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3월에는 아이의 변화가 이랬고 한 6월 정도 되니까 누구누구하고 좀 어울려 지낼 수도 있었고 하는 것을 쫙 읽어보면서 그 변화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변화를. 그게 진정한 이 아이의 발달 변화가 나타나는 총평인 거예요. 우선 기초 자료는 선생님이 기존에 작성했던 잘된 이 아이의 의미 있는 한 달 동안의 기록을 보고 그걸 쫙 펼쳐놓고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3월엔 좀 이랬구나. 혹은 진짜 이 자료가 있다면, 데이터로 잘 작성했다면, 내가 온전히 작성한 이 내용을 챗GPT에도 넣고, 있는 자료잖아요. 넣고, 이거를 부모님이 지금 이 부분을 조금, 걱정이 많아 하는데, 이 부분에 걱정이 없게 내가 좀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변화는 아예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작성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의 데이터를 넣고, 나의 지금까지 작성했던 데이터를 넣고, 수정 보완하고, 좀 이런 것을 뾰족하게 만들어줘 하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없는 자료. 몇 개월, 누구가 이런 놀이 좋아하는데 이걸 작성해줘 하는 거는 이 아이의 변화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건 선생님만 알 거야.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행동인지, 잘 못하고 있는 행동인지. 그래서 우리가 연희의 총평에 작성해야 하는 거는 최소 6개월 단위로 발달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떤 발달은 좀 애가 성장이 일어나고 어떤 발달은 좀 더딘지, 몇 월 달에 좀 급격하게 발달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1학기, 2학기 총평을 작성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관찰지 샘플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평가제 다 충족이 됩니다. 어떠한 형식을 하든 상관없으니까요. 우선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건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 왜 적어요? 하는 관찰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이 선생님이 진짜 이 내용은 이달에 이 아이에 의미 있어서 적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왜 이 내용 적어요? 이게 진짜 관찰일지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평가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형식을 잘 맞추었구나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적어야 하는 건 없어요. 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수기로 적는다면 또 이렇게 영역별로 지금 기본생활 없죠. 영역별로 나누어서 3개월 분에서 총평을 이렇게 작성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처럼 영역별로 매달 하나씩 영역을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매달 하나의 영역을 적는 게 진짜 괜찮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괜찮은지 생각해 보세요.
진짜 괜찮지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10월 달에는 사회관계가 아니라 이 아이의 다른 의사소통이 더 많이 뛰어났을 수도 있고요. 사회관계라고 해서 친구 관계가 많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연령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매달 영역별로 막 적어야 하는 게 진짜 괜찮은 형식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원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적어야 된다면 어쩔 수는 없어요. 원장님이 그렇게 운영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적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역별로 막 우리가 한 영역이 이렇게 적어야 되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적어도 다 됩니다. 다 돼요. 문제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1학기 관찰지도 뭐 6월 이렇게 적고 관찰 내용, 평가 다 돼요. 다 돼요. 이 내용을 잘 적었다고 제가 얘기 못 하겠어요. 다 돼요. 다 돼요. 뭐든 다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제가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왜 하게 된 원인이 무언지, 이 행동에 어떠한 가치를 선생님이 생각할 건지, 얘가 지금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친구한테 다가가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 행동에 하는 이면적인 걸 막 쳐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이걸 해서 또 부모 면담 어떻게 연계했는지, 평소에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가정에서 이렇게 연계해줘서 뭐 이렇게 좀 좋아졌다든지, 행동의 해석, 뭐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선생님 그냥 총평에 다 적으시면 돼요. 나의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이거는 한 아이에 대해서 그 주관적인 내용을 뭘 하면 안 된다는 거냐면 좀 느리다, 빠르다, 더디다. 이런 거는 내가 느끼는 주관일 수 있거든요. 어떠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연령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지도가 필요하다 하면 되는데 때를 너무 쓴다. 때가 심하다. 밥투정이 심하다. 이렇게 너무 뭉뚱그려서 주관적으로 적는 것보다 밥투정이라고 한 것만 해도 100가지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입에 물고 있는지, 밥 먹을 때보다 징징거리는지, 왜 울누고 한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지. 그런 주관적인,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까 봐, 뭐, 자신의 선생님의 주관적을 조금 객관적으로 적으세요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 주관적으로 적는 건 좀 해석에 포함해서 적으셔도 돼. 이거 다 돼요. 우선은 한 달 동안 작성하는 이 아이의 의미 있는 내용들만 적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적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매달 체크도 있지만 그 끝에 최소 한두 줄 정도는 이 아이가 왜 이러는 행동을 좀 유의하게, 유의미하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한 달 동안 한번 곱씹어보고 체크리스트에 없는 내용, 정말 포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없는 이 아이 특수한 내용들을 한번 적으세요. 이렇게 적기도 하세요. 이렇게도 적는 공란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 쓰는 선생님들 중에 제가 체크리스트 총평 내용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런 식으로 총평을 적으시거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좀 추가로 적어야 할 것들 좀 제가 안내 드릴게요. 또래나 동생의 관심을 많이 보이기는 하나 관심 표현을 상대방의 놀잇감을 빼앗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을 하여 같이 놀이를 하고 싶을 때는 같이 놀자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나 뭔가 자신이 잘못했을 것 같을 때 선생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구석으로 숨어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너무 잘 적었어요. 자, 여기 볼게요.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는 하지만 특정 교구에 집착해서 계속 가지려고 있으려고 해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 이렇게 적는 선생님도 있는데, 다양한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특정 교구는 뭘 특정 교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에 적을 때 이 아이가 다양한 영역에서 놀았는데 그 영역 중에 또 어디를 관심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과 협의 후에 배변 훈련을 시작하고 있고 아직 스스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팬티에 신은하긴 하지만 시간에 맞춰 화장실에 가고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함. 쉬를 하고 팬티에 빠지면 이야기를 3번 이야기해줬더니 너무 잘 적었죠. 내가 몇 번, 부모님하고 배변 훈련을 시작하고 있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되게 상세하게 적었어요. 3번 얘기해줬더니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잘 수행하고 있고 배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적는데 다만 여기 다양한 영역은 뭐고 특정 교구는 뭔지. 자, 매달 작성할 때 의미 있는 기록, 그놈의 의미 있는 것 중에 의미가 뭐냐면 저번 달에 비해서 얘가 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 저번 달에 비해서 얘가 조금 도태됐다고 생각하는 것, 등원할 때 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교사의 지도로 좀 변화된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교사의 지도를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거. 깨물거나 꼬집거나 한 거를 내가
무수히 이렇게 지도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은 지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 그럼 아, 두 달이 되어도 안 되구나. 그럼 다음 달에 좀 변화가 있으면 얘는 1학기 총평할 때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은 안 되지만 세 번째 달에는 조금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해서 이 아이의 행동 교정을 할 때는 좀 강력한 방법을 쓸 때는 두 달 이상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완해야 할 것은 다양한 영역이 아니에요. 무슨 영역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고, 뭐, 역할 영역, 무슨 영역 하지만 특정 교구, 빨간색, 자동차 바퀴 있는 이 교구를 집착해서 계속 가지고 있어. 언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지도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더 구체해서 적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달, 그 다음 달 적을 때 이 아이가 이 교구에 왜 관심 있는지도 보여줄 거고 선생님 이제 지도법이 달라지면 이 교구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 다음에 놀이할 때는 이 아이가 바퀴 달린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냥 바퀴 있는 장난감 먼저 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 지도법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좀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연희의 총평에 꼭 작성해야 되는 거는 발달 변화,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원을 했는데 그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없는지, 이런 발달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 좋아요. 잘하고 계실 거예요. 워낙 발달 변화가 드러나게 작성하세요 하면 가끔 월별로 적게 하더라고요. 3월에는, 4월에는 이렇게 월별 적는데 그 월별로 적는 것도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적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의 어떠한 성장이 있었는지, 내가 이 아이를 함께 한 이 아이가 1년 동안에 어떻게 잘 성장했는지, 성장이 더뎠다면 뭐가 문제인지, 가정 연계가 안 된 건지, 혹은 내가 지도할 때 이런 게 좀 미비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유의해서 좀 적으시라고 노력하고, 그걸 계속 보려고 좀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2월에 1학기 총평, 2학기 총평이죠. 2학기 총평 적을 때 어떤 선생님은 막 울기도 하더라고요. 저 그런 선생님도 많이 봤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도 눈물이 날 거예요. 얘 언제 이렇게 컸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애정 담아서 하면 매달 매달 그 기록물이 막 늘어요. 얘 또 이거 뭘 잘하더라. 이것도 잘하더라. 애정에 막 묻어나서. 근데 저는 수기로 적은 관찰일지 이렇게 쫙 뽑아서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진짜 예뻐하네. 이 아이는 별로 안 예뻐하네. 다 느껴져요. 그 기록물에서. 근데 그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기록물만 봐도 아, 이 선생님은 얘만 얘 유독 예뻐하네. 이 선생님은 얘가 진짜 선생님 힘들게 하는지 아, 선생님이 얘는 되게 짧고 감정을 많이 담아서 적었네 하는 것들이 되게 다 보여.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가 높아져서 얘네들 어떻게 졸업시키나 후련한 마음도 있지만 얘네들 가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이 막 관찰일지도요 엄청 풍부하게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1, 2학기 총평에서 작성해야 하는 거는 우선은 발달 변화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발달 변화는 뭐 이렇게도 작성하시고요. 이거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도 하세요. 아까처럼 영역별로. 월별 일지도 이렇게 적기도 하고, 영역별로도 이렇게, 기본사가 이제 없으니까, 영역별로도 이렇게 적기도 하시더라고요. 영역별로도. 다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작성하다 보면, 현장 관찰자가 진짜로 극찬을 하고 갔어요. 현장 관찰자가 우리 아이들이란 사이트가 있다는 걸 잘 모르니까. 아시는 분도 이제 있을 거야. 막 서로 얘기를 해서, 야, 우리 아이들 사이트 선생님이 직접 작성했는데, 아이들의 그래프가 보이고 진짜 부모님이 좋아하겠다 해서, 그냥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란 사이트를 쓰면 평가제 충족이, 당연히 충족이 돼. 안 될 수가 없어요. 충족이 되는데, 우선은 관찰자가 당연히 충족이 되지만, 이렇게 하면 진짜 부모 상담 좋겠네 하고 정말 극찬을 많이 하고 가세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잘 쓰시는 원장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종에서 이제 특수아동 하시는,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이거 우리 아이들 작성한 거 이렇게 특수아동이라고 하지만 장애 전담이 아니어도 그 아이들이 스펙트럼 아이가 장애 스펙트럼 있는 아이들이 워낙 범주가 많다 보니까 와서 아이들 지도하면서 원장님 이거 보면서 원장님 이거 진짜 아이 한 명 한 명 이거 잘 드러나게 잘 쓰시네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우리 아이들이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거 뭐 특허 받은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쓰는
쓰는데 수월하게 하기도 하고 부모 상담할 때 좋아서 계속 쓰고 있어 했더니 그 육종 관계자님이 "이거 어디에 소문내지 소문내지 말고 원장님만 쓰세요. 원장님만 좀 특화하세요."라고 해서 근데 그 원장님이 되게 좋으신 원장이어서 막 여기저기 소개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쓰셔야 돼요. 제발 이걸 쓰세요, 쓰세요 말은 못 하지만요. 좀 내가 관찰시 쓰는 게 힘들다 하시는 선생님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아이들의 보는 시야, 부모님한테 어떤 내용을 상담해야 될지 하는 것은 나는 매달 매달 좀 공부한다 생각하고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모님한테 1, 2학기 총평 자료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생활기록부 형태로 저는 예측을 하고 그렇게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쫄대 파일에 이렇게 나가기도 했더니 부모님께서 안 그래도요, 이 우리 아이가 잘 크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 체크리스트 성장표를 보니까 한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또 사진도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이 아이가 또 집에서랑 어떻게 다른지,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안심이 되네 해서 부모 상담할 때도 혹은 1학기, 2학기 배부 자료 할 때도 이거 되게 받아보시고 소중히 간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요. 제가 다 검수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게 부족합니다. 미흡합니다. 이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이 발달상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도가 더 필요한 아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 한 문장 문장을 유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지도를 하면 선생님과 함께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완화해 놨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어디에도 보면은 얘는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뭐 발달상 뭐 부족합니다. 이런 거는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다 문장을 검수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도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다 검수를 해서 그래서 부모님 받아보시면 '아 지금 우리 아이는 이걸 할 수 있구나. 지금 우리 아이는 이것까지 한다고?' 그래서 되게 상세한 문장으로 만족을 하실 겁니다. 관찰일지 총평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덧붙이면 일지에 적듯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찰일지 총평은 평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작성된 관찰일지를 토대로 변화를 분석하는 거예요. 부모님 만족도도 당연히 높은 자료이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 배부하는 거,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이걸 배부하는 자료를 하는 거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라고 들어가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제가 로그아웃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회원가입을 하시면 모두 동의합니다라고 하고 회원가입하면 이거 인증하기를 눌러야 되거든요. 가끔 저한테 이름이 안 적어져면 안 적어져요. 여기 적혀 있어요. 이름과 휴대폰은 본인 있듯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적혀있는데 인증하기 하고 일반 회원은 그냥 일반 선생님, 기관 회원은 기관. 기관 회원은 일반 회원과 기관 회원의 차이가 뭐냐면요. 일반 회원은 그냥 개인이 가입해서 일반적인 선생님이 많이 가입해 쓰세요. 근데 기관 회원은 원장님이 대표로 가입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등록해서 무료로 쓰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강의 들으신 선생님은요, 여기 회원 가입하셔서 일반 대부분 선생님은 일반 회원일 거야. 혹은 나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하면 이거 기관회원 하고 나서 이거 선택해야 돼요. 아마 일반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관회원 하고 나서 제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문의하기가 있어요. 1대1 문의하기. 거기에 오늘 제가 라이브 무료 강의, 2월 3일 라이브 무료 강의, 2월 3일 강의 녹화본을 봤는데요. 한 달 무료권을 주신다고 하셔서 문의 남깁니다. 저는 아이가 원화수가 몇 명입니다 하는 것을 안내해 주셔야 거기에 따른 멤버십이 다 달라요. 인원수가 다 다르거든요. 회원 가입해서 들어가시면 다 보일 거예요. 결제하기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작성하고자 하는 아이는 몇 명입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 1대1 들어가서. 그래야 제가, 선생님 이제 포인트 지급해, 한 달 포인트 지급해 드릴게요. 포인트 쓰시고 한 달 써보세요. 하는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됐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되게 관찰 노트 들어가시면 원생관리에서 원세를 등록하고 관찰일지를 작성하면 돼요. 발달일지, 언어일지는 작성하셔도 되고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거는 왜 제가 넣어놨냐면 영유아 건강검진에 있는 발달하고 언어만 빼온 거예요. 아이들의 발달, 신체 발달하고 언어가 약간의 경계성 장애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유아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하죠. 그래서 발달하고 언어일지는 선생님 좀 필요할 때 부모 상담할 때 이 아이는 좀 언어적으로 이 연령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부모님 저희도요.
영유아 건강검진에 있는 그 검사 도구를 저희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체크해 보니까 다른 연령대 아이들은 우리 동일한 연령대 아이들 이걸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안에 이걸 아직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부모님께서 영유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이 부분을 교사인제가 어떤 지도를 하면 좋을지 한번 대신 여쭤봐 주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부모님 상담할 때 어머니 얘 좀 언어 지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이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닌데 발달 지연이 있어요. 이게 좀 자폐인 것 같아. 이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만 병원으로 가서 병원으로 영양 건강검진 받잖아요. 병원으로 가서 제가 이렇게 체크했을 때는 이런 범주인데 이때는 교사인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는 것들을 조금 간접 전달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병원 가서 엄마가 문진표 할 때 다 맞다 맞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럼 이거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하니까 되겠지 하고 하면 아니나 다를까 진짜 영유아 건강검진에 이렇게 표적되는 아이들을 보면 다음에 추적 검사 요함하는 것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머니 얘 언어 지연 있어요. 좀 센터 가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의사 아니에요.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인계하는 거는 올바른 지도지만 얘는 이래요, 저래요. 진단하는 잘못된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찰일지. 여기 보면 관찰일지 원생 관리 있는데, 자, 제가 보이는 선생님 관리가 있죠. 자, 혹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3월에 업그레이드가 돼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냐면, 그동안에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불편한 게 뭐냐면, 이제 3월 되면 기관회원들은 자동으로 10% 적립도 되고요. 기관회원 원장님들 좀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동으로 10% 적립도 되는데, 불편한 사항이 조금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이직했을 때는 그 반 아이들은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혹시 그만두면 선생님이 교체될 경우에 선생님이 교체되면 선생님 이름만 바꾸고 그 아이의 관찰증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됐었냐면요. 선생님 계정으로 등록하지 아예 한 명 한 명 계정으로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게 시스템상 되게 힘든 구조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그대로 바꾸는 건 가능한데 이 아이가 이 반에 있다가 저 반 갈 때. 그게 안 됐었어요. 왜냐면 선생님 계정에 아이들을 다 등록을 하는 구조여서. 왜냐면 선생님은 동의를 받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은 저희가 임의로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다 동의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데 이제 그거를 좀 해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관리,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저만 이제 저의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지금 이걸 막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수정, 이 선생님 바꿀 거예요. 제가 아이유 고현정, 권은비 이런 거 해놨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이 선생님을 이제 이 선생님 이제 안 다녀요. 우리 어린이집에 안 다녀요. 그럼 수정을 누르고 선생님 이름을 바꿔요. 이렇게 바꾸는데 이제 아이가 이 선생님의 등록된 아이를 다른 선생님한테 옮길 수가 있어요. 이 반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걸 좀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이거 3월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딱 그 학기가 끝나갈 때쯤 혹은 학기가 조금 중간에 바뀔 때쯤 처음에 3월에 시작할 때는 반 구성이 그렇게 많이 안 없어 변동이 크진 않는데 중간에 영세아이가 들어와서 반 구성을 다시 해야 될 때 혹은 좀 중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좀 마무리할 때 막 영세아이가 들어오고 일세아이가 중간에 들어와서 반편성을 다시 해야 될 때 혹은 아이들이 좀 나가서 이제 영일세 혼합반을 해야 될 때 고를 때 조금 먼저 이 반학기 정도는 그 전에 선생님 계정으로 쓰시고 이렇게 하세요 밖에 안내를 못 해드렸어요. 그게 안 되어서 근데 지금은 아이도 좀 옮길 수 있는 거, 요 선생님 일로 가고요. 이 선생님 일로 가고 아이들 조금 기존에 있는 선생님 아이 작성하는 걸 좀 요거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3월부터는 가능해질 거예요. 지금 쓰시고 계신 분들은 처음 쓰시는 분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우리 아이들 사용하게 되시면 선생님들의 기관회원이에요. 선생님 관리, 선생님이 등록해서 선생님들 무료로 쓰시고 선생님이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유로. 그러면 소정해서 새로 오시는 선생님이 이어서 계속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 반이 좀 바뀌더라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기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다른 선생님한테 좀 이동할 수도 있고, 반이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3월부터 좀 가능해집니다. 자, 관찰 노트에 들어가면 관찰 일지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만큼 썼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오늘 한 달 무료권 쓰신 선생님은 원화 등록을 우선 하고요. 원화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황색을 누르면 관찰일지 등록이 있어요.
제가 김희주라는 아이를 등록했으니까 검색을 누르고요. 26년 2월 걸로 하게 되면 신체 운동부터 쭉 영역이 나와요. 사진 자료도 언제든지 이건 핸드폰에서도 됩니다. 어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로 접속하기 때문에 다 핸드폰에서도 쓸 수 있어요. 핸드폰에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우리 아이들 하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준별로 진짜 우리 아이에 해당되는 수준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쭉 체크하시면 되고요. 쭉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딸은 어떻게 체크하냐? 이거 우리 아이들 홈페이지 유튜브에 가면 있거든요. 사용법 어떻게 되는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딸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번 달에 1월까지 썼잖아요. 1월까지 쓰면 두 번째 달은 복사만 하시면 돼요. 복사를 하시면 1월에 작성한 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2월로 바꾸고 26년 2월로 바꾸고 쭉 읽어보시고 이 아이의 변화가 좀 다른 거. 아, 이거는 이제 1세 수준 정도 되지. 이걸 또 쭉 읽어보시고. 아, 요 정도도 이제 이거 정도 하지. 이것도 쭉 읽어보시고. 에이, 요 정도도 요렇게 되지. 하는 변화되는 거. 그러면요. 한 영역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한 영역은 변화가 정말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라고 의미 있는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6년 2월이 작성이 된 거예요. 맨 첫 번째 달에 정확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그럼 이거 출력 한번 볼게요. 출력하면 매달 매달 작성된 관찰일지는 PDF로 저장하시면 돼요. 출력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의 관찰일지. 사진 들어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는 사진 없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선생님이 체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2학기 부모님 배부 자료, 2학기 총평은 뭘 해야 되나 하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2월 관찰일지가 필요해요. 부모님한테 배부할 때는요, 2월 관찰일지가 필요해요. 2월까지 작성하셨으면 2월 하시고요. 2월 작성 안 하셨다면 1월까지라도 하세요. 자, 제가 이거를 왜 관찰일지를, 출력을 하라고 하냐면, 관찰일지 안에는 영역별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부모님은 이걸 진짜 좋아해요. 마지막 달에 작성한 관찰일지 내용을 진짜 좋아해요.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걸 하는구나. 이 내용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의사소도 이 정도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달에 있는 이 관찰지를 사진 포함해서 요거를 출력하시면 돼요. 출력하는데, 이렇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표지는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사진 다 넣으면 뒤에 사진 있겠죠. 총평은 필요 없어요. 이 총평은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생활기록 할 때. 그럼 여기에 페이지를, 맞춤 페이지, 1페이지에서 6페이지. 하면 총평 빼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PDF 저장하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월 달 관찰일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총평. 총평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매달 매달 작성한 관찰일지 어떻게 하냐면 통계 그래프가 있어요. 통계 그래프는 선생님이 기존에 작성한 관찰일지 모아놓은 거예요. 이 통계는 선생님이 구간을 검색해서 나는 25년 9월부터 25년 9월부터 9월부터 1월까지, 26년 1월까지 이 아이 작성한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작성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일부러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랬지 대부분 완만한 곡성을 이룹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유의 깊게 보실 건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매달 영역별 발달 기록을 정량적으로 분석했어요. 선생님들이 체크하는 항목들에 다 점수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간별로 분석된 그래프를 통해서 아동의 발달과 두드러진 시기를 확인하세요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신체 운동 건강 여기 있죠. 다른 거 한번 지워볼게요. 신체 운동 건강이 11월에 급격하게 높아졌어요. 9월에서 11월에 급격하게 높아졌어요. 요 두 달간. 그럼 이때 애들이 걸었나? 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완만해졌어요. 요 때부터 급격하게 높아진 거, 이런 것들을 선생님 확인하시면 돼요. 의사소통 이런 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드러지게 얘가 말을 잘하게 된 거. 사회관계하고 의사소통과 거의 비슷한 등선을 이루어요. 자연탐구 이런 것도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얘가 높아졌지?
완만해지는 것보다 정말 발달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 그거를 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항목이 많을수록 이 점수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월에서 1월 할 수도 있죠. 중간중간 개월수는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이 적은 날, 적게 적은 날.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복사해서. 여기 보여지는 요 화면만 출력이 됩니다. 이 화면이 넘어가면 출력이 되지 않아요. 이건 그렇게 내용이 많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화면이 넘어가면 이 뒤에 것들이 사진이 다 밀리기 때문에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요 있는 문장들을 기존에 우리 아이들 쓰는 선생님은 요게 챗봇이에요. 챗봇이에요. 챗GPT 연결해 놨어요. 요거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무료도 다 됩니다. 붙여놓고 자, 여기 붙여놓고 밑에다가 선생님 직접 작성한 내용이나 이거는 선생님 직접 작성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월별 순서대로 발달 변화가 드러나게 세 줄씩 작성해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점점점 있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 서술형으로 월별 작성해줘. 기존에 사용하신 선생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그럼 월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장 세 줄.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 드래그해서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이에요. 이건 다 작성한 내용이에요. 밑에까지 다 드래그해서 다시 여기로 와서 쭉 지우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가끔 저한테 문의가 오시는데요. 이거 데이터 값이 연동이 안 돼 하면 챗 GPT에서 했던 이런 잘못된 이모티콘들 있죠. 이거는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특수 문자만 지우시면 다 저장이 됩니다. 10월. 11월 작성한 거 이제 사진 해서 요거를 프린트 하시면 이렇게 프린트 하시면 어린이집 이름 해서 이렇게 프린트 하시면 부모님한테 배부할 첫 번째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월 관찰일지 작성하셔서 영역별로 상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거 출력하시고 이미 작성하셨으니까 2학기 통계 9월부터 1월까지 혹은 2월까지 구강 검색해서 총평 정도만 조금 챗봇에다가 챗GPT에 정리해서 그걸 다시 넣고 표지는 뭐 이걸 하시던지 요거 하시던지 앞에 있는 월별 관찰일지 표지가 더 예쁘다면 그거 하셔도 돼요. 세 가지 정도로 고를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쫄대 파일에 넣으면 한 9장 정도 될 거예요. 배부하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와, 이 어린이집에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는구나 이거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실 거예요. 기존에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이렇게 꼭 하세요. 이미 잘 사용되고 있는 툴들을 조금 생색을 내세요, 부모님한테. 상담도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항상 안내를 드려요. 새학기 상담도 4월, 5월쯤에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을 상담해야 될지, 우리 아이의 어떤 영역의 무슨 부분을 부모님하고 줄을 그어가면서 상담해야 될지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생활기록부 배부 안내자를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1학기 총평, 2학기 총평에 담아내야 할 것은 최소 2학기 발달 관찰일지를 쫙 펼쳐 놓으시고 내가 진짜 의미 있게 잘 적었다면 그렇다면 9월부터 2월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통계를 좀 내시고 그거를 적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생활기록부로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우선 생활기록부로 나가는 이런 양식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데 우리 어린이집에도 관찰일지 이렇게 툴이 있다. 그러면 그 표지 하나, 2월 거 작성한 거 영역별로 잘 쓴 거 표지 하나 좀 잘 만드시고
지금까지 좀 분석했던 내용들 해서 좀 사진 자료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배부해 보시면 부모님께서 아, 선생님이 작성한 앨범보다 진짜 이 아이에 대해 전문가가 작성해준 글이니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기록부 형태로 꼭 배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2학기 총평 강의라고 했지만 2학기 안에 담아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가끔 총평, 평가 헷갈려서 평가라고 우리가 헷갈리는 거 거의 일치에서 평가, 관짜리치에서 총평 이 내용을 뭘 적어야 될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아이들의 발달 변화 드러나게 이학기 총평은 이래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좀 근본적인 것도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이학기 총평 이제 2월 관찰일지 적고요. 이렇게 쉽게 어차피 적어 내려간 거, 이 정도는 좀 가정에 배부해 주세요. 라는 좀 당부의 안내를 좀 드렸어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을 남겨주시고, 이게 뭔가 궁금해서 오늘 와봤어요 하면 회원 가입하시고요. 1대1 문의글 있을 거예요. 문의하기. 그럼 제가 그거 남기라고 했죠. 저 오늘 2월 3일 라이브 강의 들었어요. 녹화본 강의 들었어요. 녹화본 강의 들으면 한 달 무료권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워낙 몇 명을 기록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한번 남기면 제가 다시 이렇게 확인해서 한 달 포인트 드리고 한 달 포인트는 로 영원으로 결제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도 한번 해보시고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근 하신 선생님은 좀 퇴근하셨을까요? 2학기 발달 준비 월별로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2학기 요 자료는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돼서 PDF로 저장하세요. PDF죠. 왜냐하면 구강 검색을 하는 거여서 안 돼요. 네. 구강 검색을 해서 이거 불러와서 하는 것들은 저장이 안 되죠. PDF로는 저장을 해 놓으시면 돼요. PDF로 2학기 총평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지. 이거는 따로 월별 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9월부터 불러오던 7월부터 불러오던 다 다르거든요. 발달 총평을 월별로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건 기존에 불러오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작성한 게 그대로 불러오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동안 작성한 게 있으면 앞에 것도 있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나올래나? 여기 보면 자동으로 이건 10월에 적은 거고 9월에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지. 선생님이 뭐 월별로 매달 매달 작성한 의미 있는 한두 줄 정도는 작성하면 좋겠죠? 좋겠죠. 만약에 작성 안 했다면 총평이라도 이렇게 임의를 좀 작성을 해보세요. 한 달 사용 개인 사용 후 기간으로 가입한다면 전화는 안 돼요. 그러면 우선은 뭐 3월부터 하실 거니까 2월은 그냥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한가? 한 5명 정도 테스트 해볼까 한번 해보시고 3월에는 다시 탈퇴하시고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이게 개인회원에서 전환 이렇게는 인원수 때문에 이 1인 1계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니까 아마 2월 정도는 해보시고 근데 나는 그냥 기관회원으로 한 달 써보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기관회원으로 한 달 한번 20명 최소 몇 명 한 달권 한번 써볼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화는 안 되니까 테스트 겸 할 거면 아무 계정이나 상관이 없고 아무 인원수 상관이 없는데 이걸 해서 좀 이어서 계속 써볼까 한다면 네, 하시면 돼요. 그리고 3월에 어떻게 해야 되나 문의가 많으신데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막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을 여기 있는 선생님이 작성한 아이들을 어디로 옮길까 뭐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조금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불편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례는 아닌데 그래도 한두 분이 한 달에 한두 분 정도는, 아이가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을 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도 조금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좀 이동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3월 이후에 사용이 가능해요. 지금은 계속 테스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계정에서는 안 보여요. 지금 제 계정이니까, 여기 보면 이게 보이는데, 여러분 요것만 보일 거예요. 선생님 수정하는 거. 여러분 저기 안 보일 겁니다. 선생님 관리에서 들어가면 보세요. 한 명, 아니, 그러니까 얘를 다른 선생님 누굴로 옮길까 변경하면 그 선생님한테 옮겨가는 거, 이런 거 지금 작업하는데 여러분한테 안 보여요. 그래서 2월은 그냥 테스트 겸 한번 써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3월에 저한테 문의하는데 언제 그냥 2월 말에 우선은 한번 가입해 보시고 명절 지나서 그때 한번 문의 주시고 3월부터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월 초에 다 교사 교육 해드릴 테니까 그때도 됐어요. 원장님께 2월 초에 기간 가입하면 혜택이 있을까요? 미리 연습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절대 걱정 안 해도 돼요. 혜택은요, 기관회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가입을 하면, 결제한,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 진짜 쉬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3월, 2월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3월에 가입하게 되면 기간이 결제한 10%가 바로 적립이 되게 그것도 넣어놨거든요. 자동 시스템이 되게. 네, 그런 거 있고, 뭐, 3월 초 혹은 3월 중순에 제가 이렇게 무료 강의로 계속 교사 교육 해 드릴 테니까 금방 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기존에 선생님이 하던 방식보다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연습할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처음만 조금, 원화 등록하는 것만 조금 헷갈리지 괜찮아요. 중간에 제가 얼마든지 피드백 드리고, 문의글 남기면 전화해서 다 소통하고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미리 할 필요는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한 달, 그래도 나는 한 달 살고 한번 해보고 싶다면, 가입하시면 돼요. 해서 저한테 한 달 멤버십권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지요? 네, 또 궁금한 거, 다른 거. 기존에 쓰시고 있는 선생님, 궁금한 거. 질문 주세요. 우리 원에 우리 선생님들이 관찰지 적는 거 너무 힘들어한다면 꼭 이 도구 투자해서 쓰게 하세요. 관찰을 잘해야 이 모든 데이터 값을 매달 그래도 한 번씩 5번은 읽게 되잖아요. 계속 익숙해지면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매년 선생님들이 이거 또 쓸래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좀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매달 매달 조금씩 읽어 내려가는 표준보육 과정의 데이터 문장들이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들한테는 누적된 공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쓰는 항목이며 상담할 때도 그런 것이 연계가 잘 돼요. 그래도 이것도 대충 쓰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대충 선생님 쓰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래도 임의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관찰일지 쓰는 거 힘들어해 하는데 그거는 가르쳐야 돼요. 힘들어한다고 업무를 줄이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 부분 이제 좀 필요한 것 같다. 상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상담이 그냥 부모님한테 되게 전문적으로 기질 분석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그 일상이 그냥 잘 놀아요, 잘 먹어요. 이런 걸로 말하는 자리는 아니죠. 어떻게 지내며 이 연령대는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요, 이건 진짜 여담이긴 한데, 이거를 상담할 때 데이터로만 부모님 상담 자료만 쓰고 안 준대요. 제가 왜 드리죠? 그랬더니, 이거 나중에 1학기 배부 자료 나갈 겁니다 하고 안 드린대요. 근데 부모님, 선생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 이거 자료 주시면 안 돼요? 그거 하는데, 이거 나중에 1학기 배부 자료로 나갈 겁니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안 주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밀당을 하실 수도 있겠네 했는데 부모님들이, 이거 주세요. 이거 우리 아이 데이터죠. 우리 아이 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의 항목값이 다 다르게 고유한 항목값이 나오고, 진짜 이 아이 이거 잘해요. 칭찬하고 좀 훈훈하게 좀 전문적으로 상담을 잘 하실 수 있는 데이터로도 활용이 되니까 새롭게 한번 도전도 해보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제발 선생님도 관찰지 잘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 강의도 하고, 이게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도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영세아이 발달은 이런 겁니다 하는 것들 제가 꾸준히 강의로 선생님 역량을 또 따로 끌어올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평소에 잘하시는 선생님은 평소에 잘하시는 방법들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걱정인 건 잘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도구를 더 빨리 찾아서 하시는 게 좀 걱정이에요. 저는 조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들이 좀 잘 써서 역량을 같이 이렇게 좀 꾸준히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개발했는데 이미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저 이거 쓸래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이때까지 노가다를 했네요 하시면서 막 쓰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가장 높은 모델링이 맞긴 한데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도 좀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총평 강의이지만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신 선생님은 이렇게 출력하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것을 좀 안내 드렸고요. 우선
선생님은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 진짜 좋아해요. 원장님보다 선생님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린이 선생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급여가 높아요, 뭐가 높아요. 그런데 진짜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선생님들은. 나 이거 이 일을 진짜 안 할라 해도 또 가면 매일 저녁 먹으면서 뭐 하면서 다니면서 애들 얘기밖에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저도 이 외부에서 부모님들한테 어린이 선생님이 이러한 노고가 있습니다. 진짜 어린이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모 교육에서도 막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보호하는 역할을 막 하려고도 많이 노력하는데 우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명감은 이미 애정은 다 갖췄어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누구나 다 있어요. 진짜 어린이 선생님들은 아무나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애정을 담아서 과잉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내 말 들어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해야지. 하는 것보다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이때는 조금 기회를 줘야 얘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계속 떠먹이는 건,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밥을 떠먹이는 건 영양학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먹는 활동에서는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닐까? 스스로 먹게 기다려주면 선생님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과정이 이 아이가 온전히 자립하고 잘 살게 되는 행동이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일상에서 조금 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라는 건요, 그냥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온전히 자립하고 이 시기에 뭐가 정말 필요한지를 잘 알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강의에 오신 선생님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든 어려움 있으면 저 채팅창에, 저 개인톡 하셔도 돼요. 부모님 상담하는데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원장님하고도 어려워요. 이런 걸 저한테 개인 채팅 주셔야 돼요. 제가 야단도 가끔 치고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야단도 치고요. 어쩔 때는 그러네요. 선생님 진짜 힘드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같이 공감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뭐 채팅창에도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우리 아이들 단톡방에서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혹은 선생님이 상담 관찰, 발달에 필요한 강의를 좀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외부 선생님 초대하셔도 돼요. 여기 무료거든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따로 소통할 공간이 없어서 제가 만든 공간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한 달 무료권이 필요하시면 회원가입하셔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할게요.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